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월부터 특권 폐지 운동을 열정적으로 전개하고 계시는 장기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님을 모시고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근에 특권 폐지 운동 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계시는데 왜 지금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까? 취지랄까 이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차원을 넘어서 이 혐오, 배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들, 즉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을 폐지해야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해서 특권 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라는 게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도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가 광범해서요. 그렇죠. 아주 광범위하죠. 뭐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특권을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또 이 고위 법관이나 검찰 출신들이 누리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이름의 특권. 사실 정관범죄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행정부, 뭐 국무총리를 했거나 장관을 했거나 또는 국세청, 뭐 감사원, 금감원 이런 데에 권한이 막강한 행정직, 거기에 출신들 이 세 부분인데 센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었던 사람들. 먼저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입법기관 아닙니까? 또 예산을 다루고, 그리고 특히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국회의원들은 정부 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 특권이 굉장히 폐지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최근에는 굉장히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특권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던데요. 아직도 많은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 특권요, 줄기는 그냥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까? 국회의원 특권 늘리는 데는 여야가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뭐 국민들 욕해도 뭐 몇 달 있으면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특권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뭐 특권을 누리는 것 같고 또 꼴보기 싫은 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잘 몰라서 잘 모르죠. 몰라가지고 저한테 잘 적어가지고 좀 말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희가 뭐 솔직히 돈이 많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1,000원씩 합니다만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건 한 5가지만. 그러시죠. 보통 이 국회의원들 특권이 한 뭐 200가지 정도라는데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186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186개. 많네요. 근데 설마 특권이 그래 되겠나 싶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요. 정말 제가 계산해도 100가지는 넘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특권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5,500만 원, 한 달에 1,280만 원인데 이는 국회의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겠죠. 뭐 가족이라든지 등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2억 2천만 원, 일본은 1억 7천만 원인데 우리는 1억 5,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국민소득이 8만 달러입니다. 8만 달러죠. 또 일본도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에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세계에서 1위. 1위입니다.
사실 요즘 국민들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또 국회의원들 재산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균 재산이 34억입니다. 또 이 어려운데 작년도에 늘어난 재산만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고 근데 국회의원 연봉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기소돼 가지고 맨날 재판 받으러 재판 받으러 가도 심지어는 구속되어 있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 경기도의 용인의 무슨 병인가 정찬민 의원. 예, 그 정찬민 의원은 지금 15개월째 구속되어 있는데도 물론 중간에 잠깐 나왔다 한 때가 있다 하더라. 저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월급 꼬박꼬박 나옵니다. 보좌관들도 다 받잖아요. 보좌관도 다 받습니다. 문이 다 깨어 있답니다. 의원실 문은 다 깨어 있는데 월급은 다 나옵니다. 그렇고 또 뭐 이상직 의원이라고 해요. 전직 그렇죠. 전직. 그 사람도 한 10달 동안 또 월급 다 받았고 또 정정순 의원이라고 저는 있었죠. 그 사람도 뭐 한 5개월 동안 월급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자체장들은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월급의 40%밖에 안 나옵니다. 또 그것도 4개월 지나면 20%로 줄어듭니다. 또 공직자들도 보통 공무원들도 구속이 되면 월급의 반만 나옵니다. 또 한 4개월 뒤 되면 20%로 줄어집니다. 이런데 국회의원들은요. 줄여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소되거나 구속되면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도 전혀 한 번씩 하다가 심심하면 그 집어냈다 그대로 하거든요. 이처럼 고액 연봉에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다 받는 뭐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코인 사건. 그 사람 한 20일 동안 잠적했거든요. 그렇죠. 잠적해 있어도 월급은 다 나옵니다. 수당도 나옵니다. 수당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특권이고 다른 하나는 보좌진입니다. 보좌진이 이제 기본적으로 7명에다가 인턴 2명을 썼거든요. 인턴. 근데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냐? 필요치 않습니다. 국회에는 입법조사처라는 게 있고 예산정책처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사항이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기 자문을 구하면요. 그 박사들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근데 이렇게 보좌진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을 지역구, 옛날에 치면 지역구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두 사람 파견해가지고 계속 4년 내내 선거운동합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보좌진들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선거운동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좌진 중에 한 사람 또 운전기사로 쓰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운전기사로 씁니다. 이것도 옳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 보좌진, 과다 보좌진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요. 후원금입니다. 말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후원금을 거둬가지고 정치를 한다. 또 후원금은 또 강제로 내는 건 아니죠. 또 자원을 내는데 후원금이 평소에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년에. 근데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입니다. 배로. 배로 2배. 법조문에 2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2배로 받는다는 거는 2배로 받는다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것도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선거는 후원금 받아가지고 다 치르고 선거 끝나면요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완전히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네요. 그러니까 선거 장사 특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네요. 남는 장사네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뭐 2배 받는 거는 그런 대로는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됐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지방 선거가 있어도 2배로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2배로 받으면 만약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지방선거를 위해서 쓰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잖아요? 못 씁니다. 그 못 쓰는 돈을 왜 법률상 거두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로 거두입니다. 후원금을, 모금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건요,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민평등권에 위반돼가지고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죠. 헌법소원을. 위헌죄인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더 정말 국민 여러분께 기가 막힌 이 국회의원들의
또 이 특권을 좀 말씀드리면, 이 국고에서요 정당 보조금이 있고 선거 보조금이 있는데, 그 여기서 다 아까 말한 대로 후원금 치러가지고 또 당비 받아가지고 다 선거 치르고 하는데, 또요 국고에서 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해요. 별로 또 쓸 데도 없어요. 그래 이거 모아가지고요 당사 샀습니다. 다 빌딩 장사해가지고요 떼돈 벌었어요. 예, 떼돈 벌었어요. 또 가격이 또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지금 빌딩 당사를 구입해 놔놓고 당사로 쓰지 안 하고요 임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보통 문제가 아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들어보시죠. 그래 놔놓고 당사는 어디서 썼냐? 국회에 가서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국회는 국유재산인데요. 재산이고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입니다. 사설 조직입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국유재산을 공짜로 때려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 국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까? 네. 임대료도 안 내고. 그것도 문제지만 국민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당에다가 무슨 건의를 하거나 또는 민원을 제기하려 그러면 당직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러 가려고 하면 신분증 가지고 조회하고 검색대 거쳐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직자가 오케이가 돼야 들어갑니다. 예. 이게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이게? 예? 정말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건 이미 많은 비판이 나왔으니까 생략합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특권 폐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5월 31일 날 국회 앞에서 한 5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특권 폐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또 김기현 대표가 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할 것처럼 자기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시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 서약서를 썼잖아요. 서약도 했어요. 112명 중에 102명이 서약 서명도 하고 또 문호동 무임금 그것도 했는데 지금 근데 그것이 별로 구체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화. 그다음에 심지어 민주당은 지금 사법 리스크라 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계속 이렇습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해도 송영길 전 대표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앞으로 줄줄이 검찰이 우리를 소환할 텐데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무슨 말이냐? 제가 아는 겁니다. 항목문서라고 그랬잖아요. 항목문서. 예. 제가 이렇게 앞으로 줄줄이 소환될 걸 아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범법 혐의자들이 민주당에 많으면 스스로 앞으로 줄줄이 소환될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민주당이. 그래서요,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김원경 당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불체포 특권은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민주당도 받아들이도록 하자 했는데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안건으로 상정도 안 되고 그냥 묵살됐습니다. 즉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실정입니다. 이번 7월 17일 그날이 제헌절입니다. 월요일인데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많이 올 겁니다. 많이 참석하면 국민이 많이 참석해야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또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고 박사님도 아주 점잖은 분이 돼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수준이 높은 줄 아는데, 그러나 이 특권은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누가 이걸 폐지하겠습니까? 정말 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7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꼭 국회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냅시다. 장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에서 특권 폐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법이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특히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 이런 부분들은 뭐 헌법 사항이니까
뭐 헌법을 당장 뭐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법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그걸 지킨다는 서약을 하고 그걸 지키면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줄줄이 지난번에 돈 봉투 받은 의원들 한 20여 명이 불려가게 생겼는데 특권 내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방패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얘기를 아무리 목청을 높이더라도 국회가 그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못하겠다. 우리 폐지할 것도 없다. 지금도 특권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특권이 있느냐 그러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때 국회의원 우리 당은 또 나는 그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경쟁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두 사람 양쪽이 다 굉장히 야 이거 특권 폐지하면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민주당이 먼저 하면 어떠나 또는 국민의힘이 먼저 하면 어떠나 이런 거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보통 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자기의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또 그런 사람만 공천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굉장히 신당을 장당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만약에 어떤 정당이 또는 어떤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이걸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 특권 폐지를 정말로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정치를 떠났어요. 고위 공직자들이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다. 내년 이제 선거 때 되면 이게 조금 표에 도움이 되겠다 해야지 국회의원들의 그 움직이는 동의는 이게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국회의원 정치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하고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도요 전국의 시도본부, 시군구 지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도본부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 시군구 지부도 한 20군데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당신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동의하여 안 하여? 만약에 동의 안 하면 다음에는 당신 안 찍겠어. 이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좀 더 지나면 아주 활발하게 선거가 좀 가까이 올수록 활발하게 진행되면 이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과거에 낙천 운동이라는 그 시민 운동을 크게 벌여갖고 아주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특권 폐지 운동 이게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안 했다가는 서약 안 하고 공약을 안 했다가는 표에 크게 영향을 받겠구나. 전국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국민운동으로 확산을 시켜야 국회의원들이 하지. 그 사람들이 얼굴이 완전 철판들 아닙니까? 철판들입니다. 진짜 철판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라든가 검사, 판사, 특히 이제 고위 대법관이라든가 뭐 부장판사 이상 한 사람들 또 검사장 이상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받는 이건 뭐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정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국회의원 특권, 그다음에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이 법조계 특권, 행정문 법조계 이 보통 이제 전관예우라는 건 뭐냐면 대법관이나 법원장, 부장판사 이상 이렇게 고위 법관을 지낸 사람이나 또는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나 이러는 거 지낸 사람들이 퇴임 후에 변호사를 개업하면요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럼요. 그거냐 몇 가지 예를 들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대법관을 지낸 이용훈 씨가 있어요. 이용훈 대법원장도 했는데 이 사람은 대법관 지내고 나서 변호사 5년 동안에 60억 원을 벌었어요. 60억 원을.
아주 적은 겁니다. 5년 동안에 60억, 12억 연. 맞습니다. 사실 이건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요. 60억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안대희씨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예. 그 사람도 대법관 지내고 나서요.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16억 원. 16억. 그 다음에 또 박시환 대법관. 예, 박시환. 이 사람 또 22개월 동안에 19억 원에 이거 다 저는 외우죠. 박시환 그런 사람들은 뭐 민변인가 뭐 무슨 그래가지고 또 이름께나 날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돈 챙기는 데는 뭐. 그럼요. 그 이 사람들이 그다음 또 홍만표라고요. 예, 있었죠. 그 사람은 저 대검 기획 수사기획관을 했죠. 홍만표. 대검 기획부장 했는데 그 변호사하고 시작해가지고 1년 3개월 동안에 114억 원을 벌었어요. 한 달에 7억 원씩. 되게 그렇게 벌어버립니다. 예, 검사장급 이상한 사람. 예. 근데 이게요.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맡아가지고 만약에 변호사를 맡으면은 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 쪽이 덕을 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안 주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한 사람이 덕을 본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변호사로 선임하지 못한 사람은 손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돈 없으면 손해를 보는. 불공정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불공정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정관예우가 아니라 정관 범죄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것이 정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금 상시적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무슨 형사 사건 같은 거, 민사든 뭐 사건 생기면요, 고위 법관 지낸 사람, 또는 뭐 판사하고 또 친구 되는 사람, 동창, 그렇죠. 이런 거 찾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부정이 그러니까요,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이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정말 정의의 저울을 가지고 딱딱 균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부패하면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어떤 연구소, 이 레가툼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등이 납니다. 그래요? 예? 경제력 10위의 나라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167개국 가운데 155위. 말 됩니까, 이게? 이거요, 참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는 몇 등이냐? 114등입니다. 114등. 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몇 등이냐? 111등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 이러니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혁파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특권 폐지 국민운동입니다. 네, 정말. 행정부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를 들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한성수 씨라는 분이 있죠. 뭐 국회의원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국무총리도 한 분인데. 국무총리도 있죠. 이분은 국무총리하고요, 김만대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연봉 한 4, 5억 받습니다. 김만대장이 자선사업가입니까? 왜 돈을 주겠습니까? 이 고위 공직을 맡다가 보면 국가의 중요 기밀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김만대장 사건 맡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주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무총리 경력 가지고 자기 각 부처에 옛날에 뭐 부하 직원이든지 뭐 전화 하나 하면 다 해결해. 전화해가지고 뭐 솔직히 그거 좀 잘 살펴보라고 말이지. 잘 봐달라 이래 안 캐도 그거 다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위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런데 연봉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한편으로는 돈 없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손해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불공정이에요. 이게 불공정이에요. 불평등이고. 그러니까 불평등이고, 그리고 불법입니다. 한쪽에는 불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옥시 가습기 사건 있잖아요. 이게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2013년도인가 뭐 일어났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거의 10년 가까이요, 이걸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로펌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도록 그럼 계속 그 기업체 편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 특권층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50억 클럽 하는 것도요. 그 얼마나 그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습니까? 1년, 지금 2년 반이 돼가나? 뭐 2년도 넘었어요. 이게. 그런데 아직도요, 조사다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박영수 특검 재판한다는데, 그거요, 박영수 봐주기 위한 쇼 재판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진짜 범죄 행위를 한 거는 썩 빼놔 놓고, 엉뚱한 거, 작은 거 가지고요, 썩 이래가지고 쇼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데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만약에 제대로 비판하고 저항한다면 어떻게 곽상도 씨 같은 사람한테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죄를 선고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반모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권 폐지 운동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특권 폐지 운동 우리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꼭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정치가 지난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사실상 난장판이에요. 1년 내내 극한 투쟁 아닙니까? 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태, 이런 것들 가지고 여야가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헛발질이다, 또 한쪽에서는 국정농단이다, 양평 사태,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게 누가 보더라도 원한이 있고, 이제 국토부에서 2개 정도 대안을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게 김건희 게이트고 특혜냐, 이런 의견이. 김건희 여사 자기 땅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친정집. 선산이죠. 친정집이죠. 친정. 그 친정 아버지가 아마 그 양평 유지고, 유지라는 건 이제 돈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산 김 씨가 거기 집성촌이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양평군 내에 땅이 많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설계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그 진정집 땅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모를 수가 있죠. 집도 아니고 샀냐 입냐면은 저는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로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아쉬운 점은요. 그 원희룡 장관 있잖아요. 이걸 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이걸 왜 이렇게 바꾸는지 그 경위를 제대로 설명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설명을 해도 이 지금 현재 야당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한 건 잘 걸렸다고 볼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특혜다. 물고 늘어지는 거죠. 물고 늘어질 거는 틀림없어요. 저는 사실 주가 조작하는 거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거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한 게 있었다면 그때 왜 못 밝혔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야당이 진짜 정치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저는 그래도 아쉬운데,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이 방금 우리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걸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거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꿨는지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저는 안 하고 백지화가 너무 빨리 나왔다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양평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하는데도 야당에서 만약에 저런 주장을 하면요, 야당이 오히려 몰린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생떼를 쓰더라도 너무 엉뚱한 주장을 하면 저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그 자세를 이 정부 여당도 좀 가졌으면 싶던데, 좀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입장에서야 오염수를 방출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지금 불가피하게 방출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제 IAEA에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1개국이 참여한 그 시료를 갖다 다 분석을 하고 해서 보고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IAEA 그거 보고서 깡통 보고서다. 또 로비 받은 보고서다. 이렇게 하고 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뭐 꼭 우리나라 올 필요도 없는 거지만 또 와서 그걸 나름대로 그 보고서의 근거를 설명을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또 거기다 대고 온갖 모욕, 욕설, 행패를 부려가지고 이것도 좀 과연 옳은 건가? IAEA의 이 분석, 판단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도 누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무슨 0.000 계산하는 거. 100%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든가 뭐 단위도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유엔사나 국제 원자력 기구 그 전문가들을 모인 그 집단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딴 사람이 누가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딴 사람이? 야당 자기들이 하면은 믿지요. 자기들 거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안 믿죠. 안 믿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나 두 가지 아쉬운 점도 이것도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지 야당의 횡포도 문제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주된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이 있습니다. 그 집권 세력이 이거를요 초기에 요즘은 IAEA 판단이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옹호해도 괜찮은데 IAEA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나 여당이나 이른바 우파 보수 세력 쪽에서 너무 많이 이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별로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정치가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이 되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내년 이제 총선이 끝나면 조금 완화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격화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야당이 이겼다고 한다면은 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 전에 연장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벌써 그렇게 되면은 한 2년 가까이가 나라의 국정이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정쟁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제대로 된 정부안이라든가 법안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게 없고 민생 말은 다 민생 하는데 이 양평이든 이 후쿠시마든 다 민생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럼요. 그 어민들이 저래 되면요 국민이 어려운 국민들이 기대할 데가 없죠. 저래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사실 야당의 기능은요 야당이라는 게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입니다. 반대하는 게 야당의 주 임무입니다. 그렇죠. 또 야당은 투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반대하니까 별로 좋은 이미지를 못 갖고 무조건 있잖아요. 묻지마 반대 아닙니까? 과거 삼김씨라든가 양김씨, 김대중, YS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대여 투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타협할 것은 과감하게 타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흔쾌히 오케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요, 제 시청자 여러분, 그것도 저는 언제라도 제 탓을 합니다. 뭐 너무 좀 사람이 같아서 그렇지만 왜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해야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남한테 있다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정권 교체와 관련해 아직도 야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 교체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제대로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딱 정권 교체가 되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요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실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실정을 했다고 잡아넣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 가지 지적하는데 이 동해로 넘어온 남한 탈북 어민 강제 사람, 북송해버렸잖아요. 강제 북송한 거 있잖아요. 또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했잖아요.
이거는요,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거는요, 대통령이 아니면 이거는요, 다른 뭐 탈원전이니 뭐니 이런 거하고 잽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뭐 국방부 장관, 뭐 안보실장 이런 데 책임 물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재명 씨요, 그 대장동 게이트요, 김만배 일당에게 무려 8,600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는데, 그 이재명 씨가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예수입니까? 공자입니까? 돈 한 푼 안 묻고 해주겠습니까? 428억 원 돈 뭉까지 다 김만배가 다 진술해가지고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잡아넣습니까? 이 두 사람 잡아넣으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아준 겁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살살 이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깔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두 사람 사법 조치 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피로감도 느끼고요. 뭐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말 그렇고 어쨌든지 하여튼 이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거 정말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정치권이라든가 이 국민들한테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제가 이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폐지돼야 됩니다. 그 누가 폐지합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폐지되는데, 제가 송구스럽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한 중앙 일간지 10개 신문에 다 광고도 냈습니다. 광고도 내고 또 집회하려고 또 돈도 듭니다. 그냥 한번 그 계좌번호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실 돈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의 정치행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10,000원씩을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국민은행 025 201 00 또 00 5951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025 201 00 00 5951 이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요, 좀 우리 후원금도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7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총궐기대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날 한 100만 명 모이면요, 다음 날부터 할 거 없어요. 그렇죠. 저절로 다 되니까. 하여튼 아무쪼록 다들 바쁘시겠지만 정말 국민이 나서야, 내가 나서야 특권이 폐지되고, 특권이 폐지되어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불법 부패 또가 없어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7월 17일 국회에서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에서 대대적인 국회 포위 시위를 벌인다고 하니까 우리 장 대표님 말씀대로 많이들 참여하셔서 특권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